5월 되면 이제 우리가 종소세 신고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? 근데 사실 이제 세무 전문가가 아니면 종소세 그 말이 뭔 말인지 그런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. 그래서 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우리가 1년 그러니까 2020년 그 소득이 생긴 사람들이 이제 신고를 5월에 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이제 소득이 있는 사람이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이제 제일 많죠, 우리나라에. 그런데 그 근로소득은 자기가 다니는 직장에서 이미 1, 2월 달에 전년도에 그 소득을 그것만 있는 걸 전제로 해가지고 이미 신고가 거의 완벽하게 끝났습니다. 그래서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이제 그 다음에 5월에 신고할 필요가 없죠. 그런데 이제 근로소득 말고도 이제 다른 소득이 있는 사람, 그 사람은 이제 그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된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제 종합이라고 말이 왜 붙었냐면 그 소득이 우리가 한 6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거를 이제 다 합쳐서 신고를 한다고 해서 그 종합소득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뭐 이자소득, 뭐 부동산소득, 사업소득, 근로소득 등등이 이제 다 합쳐지는 거죠.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지금 왜 종소세에 신경을 써야 되냐면 그 전에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야 다 직장에서 알아서 해줬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지금 이 애터미는 기본적으로 사업소득이란 말이에요. 사업자 등록은 안 했지만 사업소득이에요. 그래서 사업자 등록을 안 하고도 사업소득을 할 수 있는 올릴 수 있는 게 이제 몇 건 예외를 두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그 산업표준분류로 그 국세청에서 관리를 해요. 거기에 보면은 그 산업표준분류상 9, 4 뭐 이런 식으로 나간 거기에 보면은 소위 프리랜서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이제 분류가 돼 있어요. 프리랜서가 대표적인 예가 이제 누구냐면 학원 강사들. 이 사람들 뭐 사업자 등록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? 근데 강사들은 기본적으로 프리랜서입니다. 그 사람들. 그 다음에 보험 모집인들. 그 사람들 또 프리랜서예요. 또 대표적인 게 다단계 사업자들. 이 사람도 사업자 등록 안 하지만 사업소득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. 그런데 그 사람들은 사업소득이기 때문에 그거를 지급하는 사람이 그 원천징수라고 하는 걸 하게 돼 있습니다. 원천징수. 그러니까 원천징수라는 거는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이 그 받는 사람한테 줄 돈에서 미리서 세금을 떼가지고 납부를 해줘요. 그래서 이게 이제 사업소득 원천징수인데 그게 이제 3.3%를 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국세 3%에다가 지방세가 이제 3%에 10% 그러니까 0.3% 이게 합쳐지니까 3 더하기 0.3에서 3.3%가 일단 띄고 그걸 넣어주게 됩니다. 그러면 우리 이제 애터미도 여러분이 사업자이기 때문에 돈을 줄 때 뭐 100원만 주더라도 그때 세금을 이미 3.3% 떼어가지고 이렇게 줘요. 그러다 보면 우리 1년 동안 이렇게 그 받은 것 중에서 3.3%가 적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. 예를 들면 자기가 애터미에서 1,000만 원을 받았다고 이렇게 가정하죠. 그러면은 자기가 낸 세금이 33만 원 정도 됩니다. 그런데 실제로 33만 원을 이제 국세청에다 이렇게 소득을 신고하면은 거의 이 낼 세금이 0이 나와요. 0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은 낼 세금은 0인데 이미 낸 세금이 33만 원을 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당연히 33만 원을 돌려받아야죠. 그런데 그걸 소홀히 해가지고 신고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은 이제 뭐 거기에서 감해지는 요소만 자꾸 생겨요. 뭐 가산세가 붙고 뭐 붙고 해가지고 더구나 또 우리 그 법원에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?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고. 자기 그 받아갈 거를 자기가 안 받아가는데 그거를 국세청이 꾸역꾸역 쫓아다니면서 받아가라고 이렇게 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?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해줘야 돼요. 특히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한 3천만 원 뭐 그 정도 해도 거의 세금 안 나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세금을 받아야 되는데 왜 그러면은 뭐 2천만 원이 이렇게 나왔다는데 세금이
안 나오냐? 좀 이상하죠. 근데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. 이제 국세청에 그 신고를 하게 되면은 원래 7천, 우리 애텀이 이제 다단계 사업자만 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봅니다. 7,500만 원 연소득이 이상이 되면 복식부기 의무자가 돼요. 그럼 이 사람들은 반드시 기장을 해갖고 신고를 해야 돼요. 그러니까 우리 지금 이제 본부장쯤 돼버리면요 1억이 넘어가 버리거든요.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반드시 기장해갖고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물게 됩니다. 그런데 7,500만 원 이하가 되면 기장 의무자가 아니라 간편장부 의무자라고 그래요. 그래서 간편장부를 기장해서 이렇게 하면은 그걸로 되는데, 그러면 간편장부도 일종의 장부 아닙니까? 그 간편장부도 안 하고 신고하는 방법이 없냐? 두 가지가 있어요. 추계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. 간편장부를 하는 방법이 있고 추계로 하는 방법. 추계라는 거는 뭐냐? 기장 안 해도 자기가 선택해 가지고 그 비용을 인정받을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그 이제 기준 경비율과 단순 경비율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알 필요가 없고요. 이 단순 경비율이라는 걸 대부분 적용합니다. 그런데 단순 경비율이 상당히 높아요.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예를 들면 단순 경비율이 70%다 그러면은 우리가 100원을 소득을 얻으면 70은 비용이고 30만 소득이라고 이렇게 계산을 해내는 거예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1,000만 원을 계산해 보죠. 1,000만 원에다가 여기 단순 경비율 계산해서 70%라고 생각하면은 70%는 공제받아버리고 300만 원만 남는단 말이에요. 300만 원에서 나머지 뭐 무슨 의료비 공제, 뭐은 공제, 뭐 기본 공제 150만 원 해주죠. 뭐 부양가족 공제, 뭐은 공제 빼다 보면요 금방 한 500만 원 이거 뺄 요인이 생겨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득이 0이 나오는 과세 표준이 0이 나오는 거예요. 과세 표준이 0이니까 산출세액도 0이 나오죠. 그래서 그렇게 0이 나오면은 기존에 낸 세금을 그냥 돌려주는 거예요. 그런데 이제 보통 아까 국세청에서 이제 연락이 오면 이럽니다. 국세청에서는 아까처럼 단순 경비를 계산해가지고 당신이 이렇게 계산해 보니까 대충 0이 나오니까 기존에 낸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네요. 그래가지고 마이너스 얼마 이렇게 나와요. 그러면 전화로 한 통은 끝날 수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안내장이 와요. 그러면 그 전화를 걸어가지고 그 ARS 해보니까 이렇더라고요. ARS로 할래? 아니면 뭐 문자로 이렇게 누르래 이런 나와요. 그러면 이제 문자로 하겠다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멘트가 나오면은 문자로 누르면 됩니다. 그러면 거기에가 이제 당신 소득은 낼 세금이 0인데 낸 세금이 예를 들면 15만 원이 돼갖고 15만 원을 이렇게 내주게 돼 있는데 거기다가 받을 통장을 좀 입력시키십시오. 그러면 그날 입력시켜주면 돼요. 그리고 이렇게 누르면 그냥 다 신고됐습니다 하고 나와요. 그렇게 해서 신고 끝나고요. 만약에 그것이 안 되면은 그 홈택스라는 게 있어요. 누구나 다 홈택스를 다 개설할 수가 있는데 홈택스에 들어가 가지고 공인인증서 가지고 쭉 절차를 따라가면은 또 이렇게 돈이 환급이 되게 돼 있습니다. 그러니까 홈택스에 들어간 거는 여러분이 아무래도 서투를 거예요. 그러니까 제일 먼저는 국세청에서 온 그거를 해가지고 ARS 하나로 끝내고 만약에 그것이 안 와가지고 지금 뭘 잘 모르겠다 하는 사람들은 아까처럼 한 3천만 원 이하의 소득이 올렸다면 반드시 환급이 나오는 거니까 이제 저한테 연락하세요. 그러면 제가 뭐 방법을 가르쳐 드리든지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. 그거 예를 들면 15만 원 그거 버릴 거예요? 받아야 되겠죠? 30만 원? 2천만 원이면 이상은 60만 원인데요. 받으세요. 이상입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받으세요. 전화하시면 되고 안 되시면 고건석 박사님께 전화하면 해드린답니다. 받으실 분 많죠? 된다는 얘기죠? 전화하면 환급 받는다는 얘기죠? 원천 징수했던 거 돌려받는다 이런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. 그렇죠. 예, 쉽게 거의 얘기하면 돌려받는다고 생각하면 돼요. 예. 내 소득이 3천만 원 이상이 되면 거의 다 돌려받을 수 있는 확률이 있으니까 원천 징수 미리 냈던 거 내가 돌려받아라 이런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.
예, 감사합니다.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. 거기에 첨언을 하면, 네. 원천 징수를 3.3% 했잖아요. 그러면 지금 리더스 클럽 이상이 안 되면 다 환급이에요. 리더스 클럽 되면 일부는 세금 내고 일부는 환급 이렇게 되겠죠. 그러니까 3.3%를 띄어서 환급이 될 분은 내가 보니까 한 1억 정도, 1억 가까이 되는 분도 거의 환급이에요. 그러니까 일단 환급을 받아야 할 텐데 나는 이게 다 통지가 간 줄 알았더니 통지가 간 다음에는 쉬워요. 전화만 하면 되니까 ARS로. ARS로 하면은 우리 정경영 사장 같은 경우는 ARS로 고생해서 했다고 2만 원을 더 환급해 주더라고. ARS. 예. 근데 그게 왜 그 안내문들이 다 안 갔는지 모르겠어요. 근데 이제 옛날에 왜 지금 안내문이 정경희 씨 같은 경우는 왔는데 정경희 사장 같은 경우는 좀 늦게 왔어요. 그게 지금 전화로 해서 이게 확정되는 게 지금 새로운 방법이거든.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시면 올 거예요. 내가 볼 때 와야 맞거든요. 오늘 국세청과 신고 때문에 시간을 많이 뺐었네요. 네, 이상 마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